중국이 만든 관료 체계,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도 그 일본도 가고요. 중국이 만든 만다린 체계, 아예 우수한 사람들을 갖다 뽑아놓고 나서는 재량권을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의 공무원이라는 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너는 요것만 해. A에서 B까지, B, Z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놨는데,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분인데 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인터뷰를 저희가 최근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국내 지식인 각계각층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인터뷰인데, 프랜시스 후쿠야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약간 간략하게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입니까? 일단은 후쿠야마는 일본계 미국인이죠. 미국인이고 미국 사상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이분의 스승이 원래 이제 코넬 대학에서 나왔는데, 코넬 대학에서는 이 사람은 그 앨런 블룸이라고 미국의 보수 정치 사상에 굉장히 대가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은 레오 스트라우스고 그 밑에 이제 앨런 블룸인데, 바로 앨런 블룸으로부터 정치 사상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버드 대학교 가가지고는 거기서는 그 이른바 헌팅턴 있잖아요. 사뮤엘 헌팅턴, 그 문명의 충돌론 이런 얘기했던 헌팅턴이 지도교수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비교정치학을 공부했죠. 그리고 나서는 국무부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국무부에서 일을 하고 나서 교편을 잡았던 거는 존스 홉킨스. 그 존스 홉킨스에서 그 교수로 있을 때 바로 유명한 글, 90년대 초였는데요. 그 바로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라는 글을 써가지고 드디어 역사는 종말했고, 역사는 드디어 미국식 자유주의에서 역사는 멈췄다. 근데 이게 진짜 역사가 멈춘 거라기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이념은 없을 것 같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컨센서스 속에서 역사는 일단 멈추고, 그 밑에서 뭐 전쟁을 하든 뭐 혁명을 하든 역사는 계속 움직이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어떤 이념적으로는 더 이상 뭐 갈 건 없다는 식의 글을 쓰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한 서너 번 읽어봤는데 읽고 나서는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동의는 못하고, 이게 뭐 해결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역사가 종말했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The End에서 End가 진짜 종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The End가 목표라는 뜻도 있으니까 역사의 목표, 목적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책이라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읽고 나면 굉장히 여러분 상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가장 중요한 출세작인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야마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계속 흔들리고 뭐 하고 이러니까 틀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그 좌파 쪽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조소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경향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실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소련이 이제 막 무너지고 막 이럴 때였으니까 누가 봐도 아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이 상태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꼭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지금 와서 봤을 때에 저는 늘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근데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지금까지도 계속 중요한 그 사상가로 남아서 계속 발언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현재 시대에 와서 이 후쿠야마의 어떤 의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그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예컨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수많은 독재자들도 독재를 할 때조차도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부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독재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제가 좀 잠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자유민주주의한테 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재자들조차도. 우리의 이상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으로서의 싸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라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이미 종말돼 있고, 그 밑에서 아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제 상태가 이러니까 잠깐만 한 10년만 독재할게요 이 정도의 말,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변화가 있을 뿐이지, 이 2년 이상을 이야기했을 때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아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야 진정한 사회주의는 아직 안 왔어. 야 그거 지금 소련 그게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약간 그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둘이가 이 후쿠야마랑 뭐 별 차이 없는 게, 후쿠야마도 결국 해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르크스주도 해결주의자니까 결국은 다 이상으로서는 결국은 세상은 말이야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은 세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쪽 여기도 같은 경우는 그 역사의 끝이 종말 끝은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가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비슷한 거죠. 지금도 사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트럼프 시대가 들어오고 나서의 인터뷰라서 이 후쿠야마 교수가
옛날에 이제 그런 어떤 90년대 초에 그떤 되게 밝았던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약간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미래를 되게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인터뷰였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공무원들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예컨대 한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공무원들이 정말 일을 잘하거든요. 효율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고 상냥해요. 그러니까 상냥하게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을 가면은 여러분들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있잖아요. 그 자동차 면허증 그거 하나 DMV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가면 며칠 동안 고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을 너무 못하니까 소리만 질러요.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갖고 오지 마 하고. 근데 일은 못해요. 일은 못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공무원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공무원 체계가 관료 체계가 굉장히 낮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그 나라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똘똘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옛날에 인구가 300만으로 시작한 나라였잖아요. 원래 이제 처음 독립할 때는. 그럴 때는 주요한 직책은 뭐 보안관을 뽑든 간에 시장을 뽑든 간에 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뽑는 사람 있잖아요. 선출직.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하면 돼요. 선출직으로 하고 그 밑에 그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도 이 선출직 한 명이 그 사무직 한 서너 명 데리고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인식은 뭔가 하면은 얘들은 능력이 그렇게 있는 애들이 아닌데 우리 국민의 대표인 선출직이 그 두세 명 데리고 일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너무 재량권을 맡기면 이 사람들 사고 칠 거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너 아침에 9시에 출근하고 요 문서는 요렇게 작성하고 해서 그 디테일하는 거 있잖아요. 상세하게 실력이 별로 없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딱 상세하게 막 기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봇처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른바 여기서는 뭐 만다린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만든 관료 체계 그게 이제 결국은 한국도 오고 일본도 가고요. 중국이 만든 만다린 체계, 고급 관료 체계에서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우수한 사람들을 갖다 뽑아놓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많이 재량권을 준다는 거예요. 당신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자, 요 바운더리 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봐라.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미국의 공무원이라는 거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너는 요것만 해. A에서 B까지, B, Z까지 다 설명해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놨는데 미국이 이제 인구가 3억 몇천이라는 거예요. 3억 몇천인데 언제까지 공무원들 갖다가 그렇게 일일이 다 지시해가지고 뭐 이거 못해 하지마 저거 못해 하지마 해가지고 딱 규율해가지고는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말은 뭔가 하면 미국도 한국, 중국, 특히 일본, 뭐 싱가포르처럼 우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뽑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재량권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수한 사람 뽑기 위해서 도 월급도 충분히 주고 이 예를 이렇게 들어요. 뭔가 하면은 전쟁을 총사령관 있는데 현지에 보면은 이제 중대장이 있고 뭐 대령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중령도 있고 있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자 이럴 때는 총을 이렇게 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쏘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느 도시를 점령하라고 시켰으면은 자 나는 당신을 믿으니 너무 큰 범위에서는 범위만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 안에서는 당신이 알아서 어떻게 공격을 할지 어떻게 방어를 할지를 당신이 알아서 그 판단하라. 난 당신의 머리를 믿는다.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왼쪽에 적군이 몇 명 나타났냐 다 묻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현장 지휘관들은 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주인 대리인 모델 얘기하더라고요. 대리인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면서 좀 분산시켜서 일을 해야 되지. 그거 안 하고 하니까 미국의 행정이 엉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야기 뭔가 하면은 미국이라는 연방 국가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계속 뭘 하지 말라 이거만 하라고 해놓으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공룡이 안 움직이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아예 힘센 사람 스트롱맨을 한 명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냥 연방정부를 끌고 나가 무식하게라도 끌고 나가주기를 바라는 게 바로 트럼프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해서 하고 있는 그 정부 효율화부 그 도지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방적으로 어디 예산을 자르고 해고를 시키고 막 이런 방식으로 약간 정부 어떤 효율화를 저기 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후쿠야마 교수는 정반대로 우수한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풍부한 재량권을 줘주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 맞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300만에 있을 때 옛날 그 작은 공화국일 때 미합중국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 나는 이 공무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후쿠야마 입장에서는 미국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려면 기본적으로 그 만다린 체계 중국식 만다린 체계의 일부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스트롱맨 한 사람이 막 몸부림치면서 나를 끌고 가지 않고 이 시스템 자체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후쿠야마 교수가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저희 보통 이 자유주의라는 거 번역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아서 저희가 영어로 아시죠? 우리? 네, 저희 리버럴리즘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리버럴리즘이 좌파 우파 양쪽에서 사실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파로부터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공격을 받고 있고, 네오리버럴리즘이죠. 좌파에서는 정체성 정치, 저희 뭐 이제 뭐 워크라고도 표현하고 나오는 정체성 정치로부터 또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이 지금 자유주의의 어떤 위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정치, 리버럴리즘 정치, 리버럴한 국제 질서에 대해서 이제 이 후쿠야마가 보니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대로 된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질서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많은 나라가 이 땅 따먹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땅을 가져야만이 그 땅을 가지고 그게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팔아먹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땅도 없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일본이 45년까지는 그렇게 땅 따먹기에 관심 많다가 그다음 45년 이후에는 미국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일본이 부자 나라 됐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영토를 확장하고 뭐 전쟁을 하는데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글로벌 자유주의 질서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국제정치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뭐 시장,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걸 중시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한 발짝만 살짝 더 가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시장주의가 있고, 그 경제 쪽이죠. 경제는 시장주의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시장주의가 절제된 시장주의까지 하면은 세상은 이제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시장주의가 조금 더 이제 레디컬하게 가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신자유주의로 가가지고, 야, 국가 다 필요 없어. 세상에 모든 그 법률이라든지 국제법이라는 거 다, 통상법이라든지 다 없애버리고 그냥 시장에 다 맡겨. 근데 시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착각 중에 하나 있는 게 뭔가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만 떼고 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야. 이거 전 착각이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그 프리드리히 리스트라고 독일의 저기 철학 그 정치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영국이란 나라가 산업혁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성공을 했다. 근데 그 원인을 갖다가 보통 사람들은 같은 경우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유방임하니까 이렇게 많은 창의력이 생기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좋은 절차와 제도와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딱 드는 게 하나가 뭔가면은, 영국이 세계 최초로 특허법이라는 걸 만들었다. 특허법을 안 만들었으면은 여기에서 발명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로 발명가에게 그 사람이 발명해서 벌었던 그 한 아이디어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영국이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을 성공하게 됐다.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시장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도 결국 최소한의 규제, 그다음 규율들이 필요한 거죠. 전 축구도 마찬가지로 봐요. 옵사이드라는 제도가 처음에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이 옵사이드 제도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비 애들 다 모여 있고요. 맨 앞에 저쪽 골대에다가 그 공격수들 다 갖다 놓고 거기 대기하고 있어. 우리가 뻥 찰 테니까 그러면은 언제나 뻥 축구로 바뀌어 버린다고요. 동네 축구로 바뀌어. 동네 축구가 재미없는 이유가 바로 옵사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옵사이드 제도 같은 정도의 한두 가지만 만들어내면은 축구는 운동의 스포츠의 어떤 퀸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 보면은 기본적인 질서는 필요하다. 근데 바로 신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 좀 생각을 간과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민주주의 문제인데, 자유민주주의 문제인데,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걸 부정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예컨대 미국이란 나라가 노예 제도도 있었죠. 그리고 뭐 많은 문제가 있죠. 세상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미국의 수많은 절차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나라를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그렇다 가지고 다 부정하고, 미국의 역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흑인들, 노예들 착취해가지고 만든 역사라서 다 부정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은 이 워키즘이라는 게 나중에 가다 보면 결국은 굉장히 무정부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미국의 기본적인 질서들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어가지고 결국은 워키즘 식의 그 레디칼리즘, 과격한 그런 정치들이 미국에서 지금 유권자들한테 일종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심판 받아가지고 트럼프한테 그 몰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젠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젠더 문제가 물론 어렵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문제는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남성인데 여성으로 전환해가지고 복싱 선수가 돼가지고 결국은 챔피언이 되고 말이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의 그쪽에 진짜 레디칼리즘, 그런 급진주의자들이 또 한 발짝 더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장주의, 자유주의 가지고 있는 그 리버럴리즘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너무 나가지 않는,
약간의 절제된 식의 그게 이루어져야지 결국은 그게 주류일 거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말하면 뭐냐면 그런 절제된 그 리버럴리즘이라는 그 이상은 아직까지도 대체되지 않을 종말에 가까울 정도, 최종 형태의 이념일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잘못 왜곡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지, 이 이념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나이가 지긋하시고 그러지만은 이 현대 기술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네. 저는 사실 후쿠야마 옛날에 한 5년 전쯤인가 본인이 드론 조립해서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나이도 적지 않은 분이신데 사상가가 말이에요. 아, 근데 드론 만들어서 이렇게 막 조종하고 이러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분 되게 진짜 뭔가 깨어있는 분이다. 그렇죠. 네, 지적으로도 많이 그렇고. 호기심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호기심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AI나 뭐 이제 소셜 미디어나 이제 이런 것들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했어요. AI가 과연 이제 향후에 어떤 권력을 분산시킬지 아니면 집중시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요 이야기는 이제 AI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조금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직은 이제 좀 지켜봅시다. 그 점을 하나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90년대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회자본 이야기했던 로버트 퍼트남이 90년대 말 정도에 히트친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볼링 언론이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나홀로 볼링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볼링? 나 혼자 볼링? 예, 이렇게 보정할 거예요. 아마 이 사람 퍼트남이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자본이라는 말 쓴 사람이에요. 자, 그 번역을 유행시킨 사람이에요.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인데 소셜 캐피탈이라는 말 쓰죠. 이 소셜 캐피탈은 사실은 이제 캐피탈 소시알이라고 가지고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소셜은 사회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느낌의 사회적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 일반 사회 느낌 나니까, 그 소셜이라는 단어는 소셜라이징, 사교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회자본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사교자본이라고 번역해도 좋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귀는 거. 근데 미국 사회를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래요. 옛날에 같으면 우리 때도 그렇지만은 볼링할 때 보면 항상 이렇게 회사원들끼리 퇴근하면 같이 가가지고 뭐 이게 스트라이크 매기고 나면 손도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90년대 이렇게 지켜보니까 혼자 와서 볼링 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사했던 게 뭔가면은 이제는 교회도 잘 안 가고 사람들이 뭔가 모르지만은 자꾸 고립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 역시 인터넷 사회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고립돼가지고 뭐 외톨이의 나라가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회가 이 시민 사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만 이 사람도 이제 하버드 출신인데 퍼트넘 교수 이야기 틀린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니까 교류는 활발해지더라. 인터넷 가지고 우리 무슨 채팅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대면 접촉을 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이 예컨대 당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원, 공화당원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화당원인데 민주당원 사람들도 어차피 옆집이니까 얼굴 하면서 뭐 하이 로버트 이렇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두루두루 사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을 딱 가서 집 방에 처박혀가지고 교류를 하니까 교류 양은 늘더래요. 집에 와서까지도 밖으로 교류를 하니까 이 교류량이 느는데 문제는 뭔가면은 교류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일로라고 그러는데, 그 사일로가 뭔가면은 이게 뭐 목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좁은 곳이 좁다는 뜻이에요. 사일로란 말이 좁다는 건데, 그 교류의 양과 이거는 확장됐는데 문제는 교류의 폭이 좋아지면서 지금 문제가 뭔가면 심각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친해지면서 친함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대신 자기가 입장이 다르면은 이제 으르렁대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미국 사회를 갖다가 붕괴시키고 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혼자 볼링 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친한 사람들만 친해지는 게 지금 미국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견해가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수용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이런 그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 더 극단화되기도 쉽고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를. 요즘 무서워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슨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야기하다가 조금만 입장이 다르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잖아요. 반가운데도 맨 처음 이제 머릿속에서 개돌려. 이 사람이 쓰는 용어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파야, 무슨 당을 지지하고 어느 쪽이야. 만일 조금만 다르면은 이 사람하고 말 잘못했다가 나 또 한 박살나겠구나. 반가운 친구들조차도 먼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 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프랜시스 후쿠야마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후쿠야마 교수 인터뷰를 보면은 좀 암담하게 들리는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앞날이다 이것도 당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 질서도 사실 다시 약간 19세기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전은 1945년 이후에 어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라는 거는 야, 네가 꼭 영토 야욕이 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서로 자유무역하면서 서로 다 잘 살 수 있다였는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뭐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좀 영토를 관심이 많아졌죠,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린란드도 좀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린란드, 뭐 또 뭐 북극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우리 영토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작잖아요. 영토를 어디 뭐 가져올 수 있는 그것도 없고요. 우린 무역밖에 없는데. 네. 네. 그나마 지금 사실은 그 미국 주도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 그 국제 질서에서 사실 가장 덕을 본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AI에 대해서는 이제 후쿠야마 교수는 아직까지 신중한 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점점 너무 중앙 집중화됐고 이렇게 약간 독점화되는 경향들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또 우려를 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거 너무 희망이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나마 후쿠야마 교수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자유주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한 줄기 희망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자유주의는 꾸준히 스스로를 비판하고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이제 그런 자정을 과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제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래도 이 전체 인터뷰를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나름 희망의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언제 올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역사의 종말,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역사의 궁극적인 형태는 결국은 자유주의라는 거거든. 절제된 자유주의.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마치 북극성을 찾아가듯이 세상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걸 향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역시 그런 걸 보면 역시 해결주의자 같은 느낌. 후쿠야마가 한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 반대쪽에 제 생각에 존 그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 그레이는 이제 그렇게 어떤 역사가 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뭐 한다라는 그게 없고 영원히 그냥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또 무너지고 또 돌고 이렇게 돌고 돈다는 이제 약간 그쪽에 더 가깝거든요. 재밌는 게 하나가 존 그레이는 영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후쿠야마는 이제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미국이 독일 철학을 많이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영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일 철학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세상을 갖다 그렇게 뭐 법칙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갖다 영국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예, 싫어하니까 존 그레이 입장에서는 후쿠야마 얘기 들으면 아이고 뭐 답답하군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죠. 이번 시간은 이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